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모두 가득 행복한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대구시 동구에 거주하던 70대 부부가 전북 군산시 소재 아들의 집에서 머물던 중 확진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군산뿐만 아니라 충남 서천군 소재 내과와 약국, 시장, 아들의 직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진자의 동선 가운데 서천 주민 8명이 밀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장소들은 살균 소독과 즉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신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가 다녀갔던 장항읍 소재 장봉열 내과와 한사랑 약국, 서천특화시장은 지난 26일 자진 폐쇄하고 방역 소독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아들의 사업장인 서천군 마서면 동진 자동덮개도 폐쇄 조치에 들어갔고 이어 동진공업사 전체의 살균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확진자가 서천관내를 방문함에 따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군산시 역학조사관 1차 조사 결과 장봉열 내과에서 6명, 서천특화시장에서 2명 등 서천 주민이 총 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서천 주민 8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자가격리 통지와 역학조사, 1:1 모니터링 지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산시와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70세 여성 A씨와 73세 남성 B씨는 아들의 자차를 타고 군산시에 머무르며 2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부부는 지난 21일 저녁 11시쯤 군산시 소재 아들 집에 도착한 후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은파 호수공원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일에는 아들 부부와 함께 아들 자차를 타고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 아들의 일터인 동진 자동덮개를 방문한 뒤 3시 3분부터 3시 22분까지 군산 삼촌 내 식자재 도매센터 소룡점에 들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는 24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오전 10시 35분께 군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결과 통보 시까지 외출 자제를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후 12시 30분부터 35분까지 나운동 소재의 하나마트를, 오후 2시 21분부터 28분까지 장항 소재 장봉열 내과와 오후 2시 30분부터 34분까지 한사랑 약국을 다녀왔고 오후 3시 27분부터 41분까지 군산 삼촌 내 식자재 도매센터 소룡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25일 확진자 부부는 아들과 함께 오후 2시 22분부터 45분 사이 동군산병원을, 2시 45분부터 3시 23분까지 헬스탑 동군산 약국을 방문한 후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했습니다. A씨는 26일 오후 2시께 확진 통보를 받아 원광대학교 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군산시는 배우자 확진에 따라 남편인 B씨를 검사한 결과 26일 오후 4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밀접 접촉자였던 아들 부부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입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코로나19가 급진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가짜뉴스도 난무해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데요. 28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충남 서천군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 정확히 확인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기준 서천관 내에는 코로나19 관련 의사 환자 4명, 조사 대상 유증상자 31명, 접촉자는 3명, 확진자는 없습니다. 의사 환자 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유증상자 31명 중 26명은 음성, 나머지 5명은 검사 중입니다. 이들 5명 중 61세 남성은 군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고 발열과 기침 증상에 따라 지난 26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 의뢰를 진행했습니다. 27일에는 50세 여성 1명과 43세 여성 2명이 모두 해외여행 력과 확진자 접촉은 없으나 2명은 호흡기 증상을 보여 서해병원 진료 후 검사 의뢰를 진행했고 다른 1명은 부산 방문 이력과 가래 근육통 증상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 의뢰 중입니다. 무릎관절 수술을 위해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입원해 있는 78세 여성은 수술 전 CT 촬영 결과 폐렴 소견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군은 전했습니다. 접촉자 3명 중 1명은 지난 10일부로 특이 증상이 보이지 않아 자가격리 해제된 상태이며 나머지 2명은 26일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진신고로 집단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확진자를 접촉한 22일부터 오는 3월 7일 24시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합니다. 충남도 내 5,255명 신천지 신도들의 전수조사 결과 87명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이들 명단을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무응답자는 전체 9.9%로 519명에 달해 최종 연락 불가자에 대해서는 방역대책본부와 경찰을 통해 소재를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는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신천지 신도 5,255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충남도 내 5,255명 신천지 신도들의 전수조사 결과 87명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군별 증상자 수는 천안 30명, 공주 21명, 보령 3명, 아산 16명, 서산 6명, 논산 7명, 당진 2명, 서천 1명, 예산 1명 등입니다. 무증상자는 전체 88.4%인 4,649명으로 이들은 충남시군이 2주간 매일 2회 능동 감시합니다. 전체 9.9%인 519명에 달하는 전화 무응답자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먼저 재확인하고 최종 연락 불가자에 대해서는 방역대책본부와 경찰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역대책본부에서 추가로 통보된 신천지 교육생 명단 1,305명을 시군에 즉시 전달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7일 양승도지사는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하도록 조치했으며 금일 중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는 25일부터 천안과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 12명이 줌바댄스 강사인 천안 5번 확진자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안 5번 확진자로부터 줌바를 배우는 수강생은 모두 80여 명으로 시는 수강생 명단을 확보해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하고 감염 여부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도는 추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 구성 다짐 휘트니스, 성정 새마을금고 문화센터, 성남 주민자치센터, 불당휴 휘트니스, 밑댄스, 우미린 2차 피트니스 센터, 아이파크 휘트니스의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SBA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도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내 15개 대학 총장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코로나19 대응 도지사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승도지사는 남서울대학교 등 15개 도내 대학에서 1,010명의 입국 예정 유학생들에 대해 공항에서 임시격리시설까지 별도의 이동수단을 통해 임시보호시설로 이송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개별 대학의 기숙사 수용이 어려울 경우 인근 숙소나 시설 활용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지역 주민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도와 대학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중국인 유학생 관리 정보를 신속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26일 9시 기준 도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개 대학 3,307명으로 이 가운데 703명은 국내 체류 중이며 821명은 이미 입국했고 1,010명의 학생은 입국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을 긴급 보강합니다. 도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 1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간제 채용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역학조사와 대규모 확진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전문 의료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합니다. 채용 인원은 의사 8명, 간호사 8명으로 총 16명이며 선별진료소 근무 및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만 19세 이상의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합격 후 즉시 선별진료소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채용 기간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으로 감염병 대응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 출산보육정책과 또는 보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 서천군 화양면 농어촌공사 양수장에서 금강하구뚝 방면에 벚나무 가로수길이 벌목돼 화양면 주민들이 황당함을 내비쳤습니다. 최소 20년을 함께한 벚나무 가로수길이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혜지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0여 년 전 화양면에 귀농한 이승재 씨. 그가 화양면에 귀농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길이 벚꽃이 양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또 질 때 참 휘날리는 게 굉장히 예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습에 반해서 제가 여기 화양으로 귀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24일 이 씨는 10년 동안 매일 보던 벚나무 가로수길이 한순간에 다 베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볼일을 보러 가다가 보니까 너무 뭐 이런 말을 하면 그러지만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서 병충해가 있나 나도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병충해 때문에 이거를 다 잘랐나 생각을 했는데 병충해도 아니고. 다른 주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걸 왜 잘랐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니까 이게 다 베어냈더라고요. 좋은 나무를.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그 정도 크려면은. 이 씨와 주민들은 쓰러진 벚나무를 보며 벌목이 아닌 이설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요즘에는 또 마을에 간 그런 공사를 해서 이설할 때도 많거든요. 여기 우리 동네도 뭐 이설할 때 많고 중간중간 도로를 놔가지고 빈 공터가 많아가지고 지금 거기 군에서도 그 시설을 어떻게 이걸 활용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고 있는데. 벚꽃나무라 그 좋은 건데 여기 밑에 그 하천부지 그쪽으로 이렇게 심어놓으면 꽃 많이 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 씨는 벚나무 벌목과 관련해 어떠한 주민 설명회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베어진 벚나무 단면을 살펴봐도 병충해에 걸렸다고 보기 힘든 상황. 서천군이 벌목을 진행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20년부터 되면 이게 늙어서 병이 들기 시작해요. 늙은 나무는 아무래도 생육이 떨어져요. 옮기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비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의 굵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사업비를 측정할 거 아니에요. 이식비용보다 새로 심는 나무가 낫죠, 차라리. 군은 벌목된 나무를 폐기 처리하고 새로 식재하는 것이 오래된 나무를 이설하는 것보다 나무의 수명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벌목된 나무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폐기물 처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설비가 과연 건강한 나무 수십 그루를 베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뭐 병충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이제 공사의 편의성도 있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자연이 우선시가 돼야지 않겠나. 이 나무의 가치를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 한 그루의 그 이설비가 이렇게 자연을 훼손을 하면서까지 그 이설비가 그렇게 큰 돈이었나. 이어 그는 공사 설계 단계 전부터 이설을 할 것인지 벌목을 할 것인지 주민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이 공사는 총 사업비 721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생태원에서 동서천 IC 도로건설 공사로 오는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에서 마서면 송내리까지 거리는 총 8.1km 구간으로
이 구간은 국도 확장과 시설 개량 사업이 진행됩니다. 벚나무가 벌목된 곳은 국도 29호선인 마서면 도삼리에서 화양면 옥포리 구간으로 이후 식재될 나무는 젊은 벚나무로 최대 크기는 성인 가슴 높이, 지름 10cm 이내의 나무가 식재될 예정입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갯벌은 2010년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는데요. 이후 서천군은 2019년 1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서천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을 경우 서천갯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립 추진 중인 서천갯벌 세계유산관리센터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될까요? 중간보고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갯벌 세계유산관리센터의 건립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과 발전계획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천갯벌 세계유산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날 보고를 맡은 박용순 관광연구협동조합 박사는 지정지역 현황 분석과 생태관광 수요 분석을 통해 설정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서천갯벌 주변 지역 관광자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연관광자원, 역사, 문화, 축제, 체험마을, 교육 분야 등이 장항읍 일대에 몰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천군 관광 현황 분석 결과로는 50% 이상이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이 중 55% 이상이 1박 2일을 머무르며 전체 관광객의 약 35%가 생태관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생태관광 지점인 국립생태원의 1년간 관광객 수에 비해 다른 지역 전파 수가 적다며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우리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 생태원만 보고 바로 군산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여기서 아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서천갯벌 주변 관광지역 자체의 인력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과를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연계성도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 박사는 이러한 현황 분석과 3차에 걸친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세계와 함께 미래를 여는 서천갯벌 세계유산관리센터를 비전으로 연구, 갯벌의 복원, 전시 교육 체험, 지역 상생 기능 등을 포함해 차별성과 고유성, 연대성, 지속가능성 4가지의 기본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금강과 갯벌 문화 역사성이 살아 숨쉬게 하는 관리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 방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세계와 함께 행동하는 관리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관리센터, 그리고 서천을 생태관광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관리센터, 이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서천갯벌 세계유산관리센터의 조성 목표 연도는 2023년으로 박 박사는 1차 회기 분석에 따라 센터 조성 10년 후인 2033년도에는 방문객 수가 35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 서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INCU의 현지 실사를 성공리에 마쳤고 이달 28일까지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올해 7월 중국 푸저우에서 개최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지역 내 24개의 경로당 운영을 중단합니다. 장항읍은 지난 26일 인근 지자체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해 장항읍을 경유한 것으로 밝혀져 운영 중단을 실시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중단에 따라 담당 직원의 현지 출장을 통해 경로당 폐쇄를 확인하고 안내문 부착과 경로당 운영 중단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정환 읍장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소외계층의 건강과 안부 확인은 전화통화로 계속 진행해 복지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항읍은 지난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자재 권고와 운영 프로그램 중단, 중식 제공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군은 지난 27일 군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기존 23억 원에 더해 총 35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군의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 지부, 단위농협, KB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군은 지난 2013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471개 업체에 10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신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새마을금고 홍순경 신임이사장은 지난 26일 서천군청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군에 기탁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이사장은 지난 22일 정기총회에서 제14대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이후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증가해 취임식을 취소하고 그 비용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군에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24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내부와 소방 차량 상시 소독을 실시하고 직원 간 전파 방지를 위해 전 직원 근무 시 마스크 착용, 민원인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유도를 비롯해 손 소독제 비치로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3월 신학기 시작에 대비해 관내 34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감염증 예방 총력 주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교직원과 합동으로 학교 전책 방역 소독 실시, 출입문과 계단 난간, 화장실 등 집중 관리, 학교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통제, 감염병 예방 교육 강화, 학교 방역 물품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전국 단위 모집학교와 기숙사 운영학교는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